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건 벡터를 끝내고 공간도형의 개론 정도가 되겠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기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했고, 기하의 흐름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평면 도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기하 파트에서 시작할 때 한 거예요. 흐름을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는 공간도형이지. 공간도형을 평면도형으로 쪼갠다가 또 다른 흐름이었어요. 평면도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는 도구는 보조선 두 종류, 수직과 평행이었고, 그 다음에 공간도형을 평면도형으로 쪼개는 도구는 보조평면 두 개, 전개도와 단면도가 되겠어요. 단면도가 특히 중요하고, 전개도는 정석에 있는 위치를 알려줬으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수능 또는 내신에 나올 확률은, 수능은 제로, 내신에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중요도가 떨어져서 단면도거든. 이제 그 단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어쨌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형을 평면도형으로 쪼개고 평면도형을 다시 삼각형으로 쪼갠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다. 즉 이런 과정이 환원, 응용문제 3개의 사고 구조 중에서 환원에 해당하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때 평면도형이란 직선으로 구성된 다각형, 그 다음에 곡선으로 구성된 원, 두 종류를 말한다. 이런 기초는 확실하게 알아둬야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내용이 공간도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거였죠. 첫 번째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위치관계, 두 번째가 그 위치관계의 세 종류 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정사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다. 그래서 공간도형이라는 대단원에서는 두 개가 핵심이다. 하나는 삼수선의 정리,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중 수직에 해당되는 삼수선의 정리,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해당되는 정사형, 이 두 종류, 두 개,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치관계, 첫 번째 위치관계, 위치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네가 읽은 거다. 평면의 결정 조건이고, 평면의 결정 조건의 의미는 위치관계의 시작이야. 위치관계란 것의 시작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지금 읽은 건 그냥 평면이 결정된다가 아니라 이후 개념에서 시작에 해당되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후 개념에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거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든 순서를 1, 2, 3, 4, 4개거든. 4개. 4개를 알아두도록 하자. 그건 뭐냐면, 뭐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세 점이죠. 두 점은 뭐? 두 점은 직선 또는 선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은 두 개를 혼용해서 쓴다. 누구 때문에? 유클리드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서는 직선과 선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지는 직선, 선분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두 점은 직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점이 주어지면 1차원이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한 점, 그 두 점으로 결정되는 1차원 밖에 있는 한 점이 등장하면 이번에는 2차원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점으로 1차원이 결정되죠. 그래서 노란색과 저기 하얀 점. 그래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으로 평면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아니야. 그냥 아까 이렇게. 그래서 세 점, 두 번째는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세 번째는 또 다른 두 점은 직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렇게 되겠어요. 네 번째로 직선의 생명은 뭐? 기울기. 그래서 이 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즉 평행하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점, 두 번째 한 점과 직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네 번째 평행한 두 직선. 그런데 그걸 단순함기가 아니고 선생이 지금 말한 것처럼 관계. 세 점으로부터 한 점과 직선, 한 점과 직선으로부터 두 직선,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논리 단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총 4개의 종류다. 이후 내용에 밑바탕이 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하의 흐름에서 보조평면 중에 단면도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 평행선을 포함한 단면도, 그리고 수직을 포함한 단면도 두 개로 나눠지거든. 평행선을 포함한 단면도. 단면도가 뭐야? 평면이지. 보조 평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결정되는 평면.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결정되는 평면. 이 결정되는 평면. 이거 네가 결정하라고. 그래서 뭐가 돼? 보조 평면. 보조 평면을 네가 적절하게 결정하라고. 평행선으로 결정되는 보조 평면과 수직으로 결정되는 보조 평면. 이렇게 두 종류.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가 영혼 없이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존나게 연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 1, 2분 안에 얘기 끝났지만 존나게 연구해서 지금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뭘 할 거냐? 위치관계를 생각했죠. 예, 큰 제목이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교과서 순서상 직선과 직선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그런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수학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뭔데요? 평면을 곡선으로 바꾸자. 그리고 뭐야? 평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평면 위에는 뭐? 곡선과 직선.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기하라는 과목의 첫 번째 단원이 2차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우게 되면 곡선이 이제 3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과 2차 곡선 4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직선 대 직선. 직선 대 곡선. 곡선 대, 지금 이거는 공간 도형이 아니에요. 곡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단순하지. 그러니까 교과서도 이런 순서로 제시했죠. 그래서 문제는 복잡한 데서 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간다. 그래서 어떻게 곡선을 잠깐만, 이쪽이 아니네. 이 곡선은 그대로 있네. 이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 또 다시 이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 그럴 때 이 직선이 뭐라고?
거꾸로 자꾸 얘기하고 있죠. 짜증나고로 계속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선과 접선. 수투에서 접선을 정의하는데 할선을 극한이라고 정의해요. 사고의 순서가 이렇게 한다. 국어사전에 할선이 나와요. 영어로 secant예요. 미적분의 삼각함수, 새롭게 등장하는 삼각함수가 secant예요. 탄젠트, secant. 얘의 두 점, 선분이 사인.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 탄젠트, 시컨트. 이 세 개 앞에 코가 붙인 거, 코사인, 코탄젠트, 코시컨트 합쳐서 4개, 6개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예요. 그리고 원래 삼각함수는 그게 6개가 끝이에요. 더 있는 게 아니고. 아크하고 붙은 건 역함수예요. 아크, 사인.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겠어요. 재밌겠죠? 삼각함수의 역함수, C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 내가 이런 걸 이미 가르쳤잖아. 그리고 이거는 미적분뿐만 아니고 여긴 다 미적분을 하겠지만 수투에서도 미분을 할 때 중요한 치작이거든. 그런데 당연히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성의 두 번째가 일관성이거든. 일관된 걸 우리 수업에서는 구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가르치고 있는 걸 그냥 영혼 없이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여기서도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있겠죠. 알겠지? 평면을 직선으로 쪼갠다. 그게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정석에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지. 뭐냐면 평면 결정 조건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하고 나와 있어요. 졸라 성의가 없어요. 씨부럴 것들이. 그리고 넘겨보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있는데 두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역시 정석답게 개판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뭐 거꾸로 얘기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래서 교과서를 나눠주겠어요. 교과서 중에서 좀 한눈에 보기에 한 페이지에 있는 거 보겠어요. 놀라운 거 일단 보세요. 일단 보고 이해하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직선 대 직선, 직선 대 평면, 그리고 평면 대 평면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개 부분에 있는 것들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로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학상 기하 파트에서 배울 때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 그죠? 세 종류가 뭐냐면 일치한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일치한다가 없죠. 그 전제로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름을 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이. 뭐 조금 이건 심한데 참고 수준이야. 뭐냐면 해석학에서는 일치한다고 해도 두 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거든. 대표적인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거거든. 서로 같은 두 실근. 같은데 두 개로 취급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치하는 두 직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논증 기하에서는 일치하면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표현이 존나 어색해져요. 일치하는 두 직선은 한 개로 취급하는 게 전통이거든. 논증 기하에서는 한 개인데 무슨 위치 관계야 이렇게 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혼돈스러울까봐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고 적어준 거지. 이해 갔나? 뭐 네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뭐 알아서 잘
이해 그리고 암기해 놓으시고 이것들의 시작은 뭐야? 하면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알아두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지난 시간에 이 단원 구조를 설명할 때 큰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 중에서 1번 만난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정사형 큰 3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그 첫 번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이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것은 수학상에서 존나 많이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꼬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정석 138페이지 를 보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다음 단원에 배울 내용인데 그걸 배우려고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빨간색 삼각형 두 개 중에 첫 번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고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답은 1번은 4, 2번은 2 루트 2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시된 상황이 조금 전에 본 정석 137페이지 정석 137페이지의 기본 문제 7-2번과 동일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게 이 사면체에서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이 직선 AC와 직선 BD가 되겠어요. 직선 AC와 직선 BD. 물론 직선 AB와 직선 CD도 꼬인 위치예요. 이 문제에서는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인데 직선 EF와 직선 AC가 평행하다. 그리고 직선 BD와 직선 EH가 평행하다. 이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사면체이다. 왜 그런지 몰라도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은 서로 수직이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했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각이란 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직선 AC와 직선 BD가 이루는 각도는 90도이다. 따라서 각각과 평행한 직선을 변으로 하는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그런데 중점 연결 정리까지 생각해 보면 길이도 같다. 직사각형이면서 마른 모임으로 정사각형이다.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C의 반이다. AC가 4이므로 2이다. 그죠? 그래서 1번은 2 곱하기 2, 4이다. 그 다음에 AC와 BD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요거는 좀 힘들 수 있죠. AC와 BD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다만 이것도 정석에 예습했을 때 문제 있지 않았나? 기본 문제 또는 유제 둘 중에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2번은 풀지 못했어도 1번은 4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겠어요. 지금 이해갔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포인트가 얘랑 수직이다. 당연히 여기 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직이고, 그죠? 왜냐하면 이거랑 평행이니까. 그리고 이거랑 평행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점 연결 정리란 이게 정사면체이므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여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두 개는 합동이죠. 그러니까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요게 뭐야? 이 길이의 반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의 반이 이것이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다. 지금 그 얘기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답은 4이고 2번 답은 2루트인데 2루트에 대한 설명은 좀 뒤로 미루겠다.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했느냐면 위치관계를 살펴봤는데 위치관계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번, 3번에서 다룰 내용이고 요거 중에서 가장 낯선 꼬인위치, 꼬인위치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평행이동과 사면체, 사면체에 대한 예제를 살펴봤어요. 이해 갔니?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관계의 시작은 평면 결정 조건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평면 결정 조건 4개를 순서대로 3점, 한 점과 직선, 두 직선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한 거.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평면 결정이 된다 해서 실전적으로 문제에서 또 사용되는 개념이다. 뭐 보조 평면을 네가 결정해야 된다. 보조 평면을 어떻게 결정하나요는 이렇게 평행선을 포함한 보조 평면, 수직을 포함한 보조 평면 두 종류가 있는데 뒤에서 배울 것이다. 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2단원, 얘는 3단원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고 여기에서 꼬인 위치가 우리가 다룰 주제다. 이유는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수학상에서 충분히 다루었다라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이런 거 높아지면 또 적겠어요. 반복해서 적는 건 중요한 거죠. 위치관계가 뭐라고? 시? 위치관계 교점. 근데 위치관계가 기하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앞으로 공간도형에서 공부할 텐데 거기서 다 다루는 게 뭐라고? 위치관계다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위치관계가 중요하거든.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첫 번째가 이거거든. 네가 읽은 거거든. 두 번째가 사면체라고 표현하겠어요. 뭔 얘기인지는 곧 설명할 거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어떻게 처리하래? 그렇죠?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한다는 건 뭐 한다는 뜻이냐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용어로 보면 환원시킨다. 이거죠? 뭐 평행이동하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로 바뀌어진다 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거기서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뭐가 있대? 각이란 각도가 있는 거야. 각도를 생각하는데 그때 각이 있어야 각도가 있죠. 각은 시점이 일치한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 평행이동시킨다. 그렇게 본다면 얘는 뭐? 확장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킨다. 어디야? 정서 138페이지. 138페이지에 그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세요. 그 방법을 배웠어요.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나중에 문제에서 좀 살펴볼 거고 알겠죠? 두 번째는 사면체야. 사면체 알죠? 대표적으로 정사면체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나? 오케이? 그럼 뭔 말이냐? 꼬인 위치를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아까 전에 교과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려본다라면 뭐 대략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쭉 이렇게 알겠죠? 직선은 뭐? 직선은 두 점. 선분은 두 점. 오케이? 두 점이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야. 이해 갔지? 두 점은 뭐? 직선. 씨발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나? 그림이? 사면체예요. 사면체가 완성되었어요.
사면체는 선이 몇 개니? 모서리가 있나? 사면체 모서리 몇 개죠? 6개죠? 4C2이므로 지금 이해 갔나? 6개죠? 파란색 4개, 하얀색 2개.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금 사면체로 보이나? 정말? 네모 안에 X가 아니고? 입체로 보이나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은 공간 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데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교육 과정은 없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도태돼야 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케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야 돼. 대표적인 예가 길치냐 아니냐. 여기서 나가면 신대방 삼거리 여기 지금 어느 쪽에 있죠? 이쪽으로 나가서 있나?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 쪽으로 생각하는 공간 지각 능력이 제로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요런 사고, 요런 사고. 알겠죠?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얘는 나중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는 좀 그런데 이놈은 직관적으로 지금 설명을 읽고 이해 갔죠? 그런데 이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 앞 페이지 넘겨보세요. 137페이지. 기본 문제 7-2번.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석 연구와 모범 답안을 모두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의 시작은 평행과 수직 중에서 평행이 되겠어요. 평행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자. 씨발 어디 있냐 이거.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씨발 안 보여요. 좀 기다리세요. 이 씨발 꽃이 어디 숨어갖고. 자, 정석 피세요. 135페이지.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하거든. 135페이지를 보면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총 6개의 정리가 4번부터 9번으로 넘버링 되어 있어서 적혀 있는데 쭉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센 93페이지 528번. 그림만 이용하려고 P라고 한 거야. 그림만 이용하겠다. 그래서 정팔면체라고 주어져 있어요. 참고로 정다면체는 5개가 있다. 라는 사실은 유클리드 이전에 플라톤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야. 혹시 제5원소 이런 거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됐다. 그래서 이 정팔면체가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인데 정팔면체 지금 그림을 보면 팔면체니까 면이 8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평면 ABC 세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 ABC와 평면 EFD, DEF, 평면 DEF 봤나? 두 평면, 삼각형 말고 평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한다는 건 추측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략 평행이냐 아니냐 지금 그거 보라는 거거든. 평행이면 왜 평행이다. 평행이 아니면 왜 평행이 아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ABC와 평면 DEF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시작.
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판단하라고 한 지금 센 이 그림에서 판단하라고 한 두 평면이 A, B, C와 D, E, F였어요. A, B, C와 D, E, F. 의심이 되는 게, 두 개가 서로 수직일 수 있나? 수직, 이러고 의심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학원은 기준으로 신도방 삼거리역이 어딘지 지금 구분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평행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게 합리 타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요구하는 건 평행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봐라는 거거든. 너는 어떻게 판단했니? 평행이니? 왜 평행이니? 선분 DE와 BC가 평행하고. 그러면 저 평면 ABC의 위에 있는 BC가 ED하고 평행하고. 그러면 다음에 안 들려요. 자신감이 훅 떨어지나 보지. 말이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평면 ABC에 있는 BC가 선분 BC가 DE와 평행하니까 그 선분 D는 평면 ABC랑 평행하고 그 선분 DF는 AB하고 평행해서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면 ABC는 DF하고 평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성분 EF는 성분 AC하고 평행해서. 됐고, 잘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죠. 불필요한 걸 하고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걸 해보라는 건 이제 아까 전에 정석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라고 했잖아. 정석 135페이지에 정리가 6개가 적혀 있는데, 그 직관적인 정리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자라는 거였거든. 우선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정리 6번 다시 봅시다. 정리 6번을 보면 두 직선 AB가 평행할 때 B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알파와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5번 그림이에요. 3번 그림이에요. 3번. 그죠? 3번. 그래서 지금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AB와 DF는 평행하다. 이거죠. 그러면 AB와 DF는 왜 평행하죠?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네. 찐따 빠가소리 같은 게.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죠? 너는 말은 너는 정사각형. 너는 왜 정사각형이라고 대답했니? 직각인 건 어떻게 알아봤니? 딱 보면 직각이지? 고개를 끄덕이면 그게 수학이야?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지. 이건 사각형. 우리 딸 보고 이거 왜 사각형이라면은 사각형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각형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이거 사각형이지. 지금 그 수준이가. 이거 왜 90도인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말은 뭐다. 이거지. 왜 말은 뭐니? 뭔 말이 많아. 팔면체라고 했으니까. 정팔면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따라서 사각형 ABFD는 마름모이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AB와 DF는 평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 일단은 그거야.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이제 또 뭐가 되느냐면 태경이 표현으로 보면 지금 평면 ABC와 직선 DF는 평행이다죠. 그게 정리 6번이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직선과 평면 밖에 있는 직선이 평행하면 이 직선과 그 평면은 평행하다. 이게 정리 6번이죠. 정리 8번을 읽어보세요. 정리 8번은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 아, 뭐니? 이거고, 이거지.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물은 게 평면 ABC와 평면 DEF가 결국에는 평행하냐라고 질문한 거고, 마찬가지 논리로 얘기를 해보면 AC와 EF는 이거랑 이게 평행한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행하다. 이거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EF도 평면 ABC와 평행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야 하면은 평면 결정 조건 중에 3번 이어서 평면 DEF가 결정되는데 그 평면과 ABC가 평행하다가 정리 8번 이루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정팔면체에서 평면 ABC와 평면 DEF는 평행하다. 이고 이 논리가 다른 4개의 쌍에도, 그러니까 3개의 쌍이지, 얘들 빼면 다른 3개의 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마주보는 두 평면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여기서 마주본다는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까? 하면은 어떤 꼭지점, 어떤 변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두 면을 마주보는 두 면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ABC에 대해서는 DEF만 꼭지점 또는 변을 공유하고 있지 않지. 나머지 7개는 다 공유하는 꼭지점 또는 변이 있지. 맞나?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게 마주 본다라고 진술하는 걸 국어라고 그러고, 마주 본다는 게 뭐니? 라면 공유하는 꼭지점 또는 변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게 논리적으로 진술한다. 선생님이 일관되게 지도하고 있는 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그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는 사족으로 붙였어요.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게 두 종류죠. 평행과 수직. 그 중에 첫 번째 평행,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였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주제이지만 얘도 덤으로 한 거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건 이게 단독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용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니? 실전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보조 평면. 그래서 직선이 있다. 평면이 있다. 직선이 있다면서 평면을 그리고 있는데 뇌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씨발 진짜 살벌하다. 그리고 그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직선이 있다. 알겠죠? 직선은 뭐? 두 점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 있잖아. 직선은 뭐? 두 점. 점은 뭐? q? 점은 교점. 이런 사고는 어떤 발상의 시작이야. 내가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 평면과 지금 평행하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평행하지 않다. 그럼 뭐야? 평면과 평면의 이시관계는 두 종류였죠. 평행하다와 평행하지 않다는 것. 교선이 발생을 하죠. 교선을 이 정도로 잡읍시다. 그래서 뭐냐면 교선을 이 정도로 잡으면 이게 지금 수직을 그리는 게 아니야. 수직 입도 포함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평행선이 발생을 한다. 이때 이게 뭐야? 보조 평면이고 이 보조 평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평행을 포함한다. 그래서 행포 평면이라고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하얀색이 주어져 있을 때 노란색을 생각을 한다. 이게 실전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게 거기 정리해서 5번이죠. 5번. 5번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했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행포 평면, 즉 평면을 생각했는데 평면의 핵심은 뭐야? 얘랑 평행하다거든. 그러면 평행하다이니까 그 다음 논리 단계가 뭐야? 평면 안에 두 직선이 등장한 거야. 평면 도형이라고 이제. 그래서 평행 조건으로 넘어간다. 평행 조건은 그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평행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 게 닮음이었는데 평행 조건 하면 첫 번째가 각이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넓이가 같다가 있었어요. 각이 같다로부터 닮음과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거 이해 가나? 평행으로부터 두 개가 시작하는데 각이 같다. 그리고 뭐가 같아? 넓이가 같다. 그리고 각이 같다로부터 논증기하적으로 닮음, 그리고 해석기하적으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 위에 두 직선으로부터 평행 조건을 이용하는 건 고1 이하에서 흔하게 하는 일이고, 이제 공간 도형이 되면 이런 보조 평면을 이용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하다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같다, 뭐 이것도 같다이긴 한데 닮음 아무튼 같다이긴 한데 뭐냐면 넓이가 같다는 건가요? 이 각이 같다는 건 동의각끼리 같다, 억각끼리 같다지. 넓이가 같다는 건 이런 거죠. 두 개가 평행할 때 두 직선은 직선은 그죠? 이 두 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넓이와 이 넓이도 같다. 왜? 여기가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역도 성립한다. 빗금친 부분끼리 같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랑 넓이가 같아요. 그럼 뭐야? 두 점은 3분 직선 평행하다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간 도형과 상관없이 고1 내용이었고, 여기서 끼케야 닮음만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거시기 해요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가 실전이다. 그래서 행포 평면, 평행선을 포함하는 평면, 수직을 포함하면 직포 평면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단면도, 즉 보조 평면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행포 평면, 또 하나는 직포 평면. 직포 평면은 수직에서 등장을 하겠어요.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리하세요.